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16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2년이 지난 지금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처음엔 뭣도 모르고 시댁에 들어가 살았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시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남편한테 물려줘야 한다면서 농사일을 배워야 한다고 저를 설득시켰어요. 시골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시부모의 요구에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서 시댁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고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리는 불행을 겪어야만 했어요. 시댁에 오자마자 임신까지 하게 돼서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미 저는 발이 묶여버린 상태였죠. 그렇다고 시댁을 뛰쳐나갈 수도 없었던 게 저는 친정이 없어서 나온다 해도 갈 곳이 없었어요. 어렸을 적 저희 집은 연탄을 떼웠었는데 그때 가족 모두가 연탄가스를 마셔서 한순간에 모든 가족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아래로 남동생도 있었는데 저만 살아 있었고 부모님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한테 월세를 받으러 왔었던 집주인분께서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도 저 또한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었는데 그분 덕분에 저만 홀로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 저도 연탄가스를 마셔서 그런지 성인이 돼서도 두통이 자주 있는 후유증은 남아있었고 보육시설에서 지내다가 홀로 세상 밖으로 나와 독하게 살아왔던 제 마음을 열어준 남편에게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는데 지금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남편과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16년의 세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이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제 발목을 잡았었어요. 홀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힘들었고 빈곤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미련하게 버텨온 세월이 16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저도 시부모와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몇 년간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 쪼개가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컴퓨터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의 수익을 시댁 식구들 몰래 창출하고 있었어요. 저 나름 이혼을 계획하고 있던 거였고 제가 시댁 식구들 몰래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을 전부 빼앗기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최대한 철저하게 숨기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시부모와 남편이 한자리에 모인 상황을 놓치지 않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웃고 떠들면서 TV를 보고 있던 시부모와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시하면서 TV를 이어서 시청하고 있길래 보고 있던 TV 전원을 꺼버리고 다시 한번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말을 강하게 내비쳤어요. 얘가 오늘따라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무슨 이혼 타령이야. 리모컨 이리 안 내놓을래? 요즘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왔지? 왜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제 말 무시하세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다고요.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그만 나가고 싶다는데 왜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 건데요? 들을 가치가 없으니까 대꾸를 해주지 않는 거잖아. 생각을 해봐. 당신이 나랑 이혼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데? 또 시국창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그 생명줄이 끊어질 것처럼 위태롭던 당신을 구제해 준 게 누구야?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진 않고 이혼을 하겠다고?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해줘야 그런 쓸데없는 말을 안 할 거야? 요즘 왜 계속 이혼 타령인데? 지금이 한창 바쁜 시기니까 힘든 건 당연한 거고. 당신 혼자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 당신 혹시 계절 타는 거야? 벌써부터 갱년기가 온 거냐고.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세상 떠난다던데. 어디 몸에 문제라도 생겼어?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나 정신 멀쩡하고 이 집구석에서 사는 16년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야? 딸처럼 생각해준다고 데려와 놓고 그동안 어떻게 했어? 여기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못한 시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내 딸 서영이만 아니었어도 이 집구석에서 바로 뛰쳐나갔을 거야. 네가 뛰쳐나가서 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지. 잠자리 따숩지. 돈 걱정 없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네가 고생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보상이 뒤따른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뛰쳐나가겠다는 거야? 앞으로 서영이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밖에서 죽어라 발버둥 쳐봤자 대학교나 제대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단칸방 하나 얻어서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살 거니? 너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알지? 그런데 나가기 전에 정산할 건 하고 나가거라.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줬으니 그 값은 계산하고 나가야지.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고 집안일을 한 건 누구나 해야 될 당연한 일인 거고 시부모 일손 도와주는 것도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네가 그동안 보여준 노동력에 비해 우리가 베풀어준 것들이 훨씬 많거든. 그러니 16년간 우리가 제공해준 것들이 네가 해온 것들에 비해 많으니 우리가 손해난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해주고 떠나거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혼 도장 바로 찍어주마. 내 아들이야. 널리고 널린 게 여자라. 하나 꼽아주면 되는 거고 너 말고도 줄 서 있는 여자가 한 트럭이나 된다. 배가 부르면 감사한 줄 모른다더니 다시 과거로 돌아가 봐야 정신 차리지? 네가 16년간 우리 집에서 누린 거에 대한 손해 5억 배상하면 딱일 것 같은데 그 돈 마련해 줄 수 없다면 내 앞에서 이혼 얘기 2번 다시 꺼내지 말거라. 어디서 지금 이혼 타령이야?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16년간 놀고 먹기만 했었다고요? 그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뼈를 깎을 정도로 고강도의 노동력 고통과 무시를 참아가면서 살아왔었어요. 저를 이 집 며느리로 들인 거 무상으로 일해줄 사람을 찾은 거로밖엔 안 보인다고요. 처음에는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사탕 발림 엄청 해서 데려오더니 지금 제 꼴을 보세요.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이 집안에 딸처럼 생각하겠어요? 저기 밖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저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고요. 이혼할 거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소송까지 진행할 겁니다. 저도 사람이고 더는 못 참겠어요. 제 딸이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이런 집구석에서 뭘 배우겠어요? 저는 이미 확고하게 마음먹었고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으니까 당신은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지게 되자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많이 당황했는지 분위기가 더욱더 심각해지자 남편은 중간에서 흥분한 시부모와 저를 말리더니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면서 저에게 화를 냈죠. 당신 정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말로 해결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황을 안 좋게 몰고 가는 건데?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잖아. 내 꼴을 보고도 잘 지내고 있었냐는 말이 나와? 이런 삶을 살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농사일이라는 거 당연히 힘들 수 있지. 그런 거 각오 안 하고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정도껏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나를 어떻게 했어? 일꾼 취급하듯 대했잖아. 그렇다고 당신이 옆에서 도와주기라도 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민들과 술만 퍼마시고 다니면서 애 보고 일하는 나를 질린 얼굴로 쳐다보면서 일 똑바로 안 하냐고 온갖 막말을 퍼부어댔으면서 이제 와서 이혼한다니까 집에 가사일 해줄 사람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되니? 다음날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노동자들 시키면 야간 수당 붙으니까 나한테 일을 시켜야 하는데 이혼하자고 하니까 손해를 봐야 되는 것들이 많다고 느껴져서 이혼을 거절하는 거야? 어차피 당신도 나와 좋은 감정 없잖아. 더는 나를 아내로 생각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16년이면 정말 할 만큼 했어. 이혼하고 새삼 살아갈 거야. 어머님 말로는 당신이랑 결혼할 여자 내 뒤에 한 트럭 줄 서 있다는데 그중 하나 골라 잡으면 되겠네. 오히려 당신은 좋은 거잖아.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더는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었고 제 감정 헤아려주지 않은 남편과 더는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댁 집안에 폭풍이 휘몰아쳤고 서로가 가진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동이 틀 때까지 언성을 높이며 싸움이 이어졌어요. 결국 그날이요. 저는 제 딸을 데리고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는 제가 원하는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을 거라면서 끝까지 소리쳤지만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결국 이혼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충분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서 이혼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가 주었고 그렇게 16년 동안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던 저는 시댁과 완전히 분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고 꽤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더는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지 않는 것만도 저에게는 너무 큰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제 딸도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16년의 시집살이에 비해 위자료는 만족할 정도로 받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투룸으로 이사를 갔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컴퓨터 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더는 눈치 안 보고
본격적으로 그 일에 매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위탁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저와 적성에 잘 맞아서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시댁에선 온갖 잡일을 제가 다 하고 손이 갈라질 정도로 험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도 좋은 말 한 번 듣지 못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열심히 일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선택하길 잘했다 생각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당시 시부모는 저에게 분명 후회할 거라면서 가난에 찌들어봐야 과거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깨닫게 될 거라며 막말을 퍼부었지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 인간들이 제 눈에 안 보인다는 것만도 저는 이미 모든 걸 이룬 상태였어요. 입에 풀칠을 한다 해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갔고 제가 하는 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눈에 띄게 좋은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어요. 만약 과거에 신세 한탄만 하면서 살아가기만 했다면 지금의 결과는 없었겠지만 시댁에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제가 그 집에서 뛰쳐나와 살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했고 실행을 옮겼기 때문에 먹고 살 방법을 미리 찾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안정적인 생활에 접어들 때쯤 버스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제 딸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 딸과 함께 살아갈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된 일정에 정신없이 이사 준비를 하고 새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현관문 앞에 미리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던 분들이 당황한 얼굴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며 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실 중앙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 전 시부모가 저희 집에 짐까지 풀어놓고 중국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한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집안에 들여놓은 짐을 밖으로 내던지려는데 짐을 밖으로 던지지 못하게 온몸으로 막아서더니 갑자기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던 저는 그 인간들을 받아줄 마음이 없어서 당장 나가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던 그 집안 사람들이 불과 2년 만에 땡전 한 푼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다방에서 일하던 그 여자와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뛰쳐나가겠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그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허락해줬는데 내 아들이 그때부터 집안 재산을 하나둘 건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내 아들 명의로 돌려줬던 재산들을 내가 직접 관리해 주려고 아들을 따로 불러 내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이미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그 다방 여자에게 전부 다 이전시켜 놓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더라고.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다방 여자인 그 불려우가 재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를 우습게 볼 것 같아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명의를 자기 걸로 변경해달라고 살살 꼬드겼던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야. 아들 재산이라 자의적으로 넘겨준 거라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도 힘들 것 같다고 하길래 최대한 좋게 설득해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이미 그 다방 여자에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한 그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부 넘겨주면서 농사일에도 완전 손 떼고 놀러만 다니더라고.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니 내 속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다녀온다고 그 불려우랑 나가고 나서 연락 한 통 없더니 몇 달 뒤에 그 여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내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병원의 위치를 문자로 전송해 주었길래 너무 놀란 상태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내 아들이 글쎄 눈도 뜨지 못한 채 온몸에 깁스를 하고 있는 거야. 아들과 결혼한 그년이 보이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핸드폰 전원은 꺼져 있었어. 그리고 그날 집을 비웠을 때 집안에 있던 돈 될 만한 물건들은 전부 도둑 맞았고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중이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 아들이 다시 일어서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던데 그때 우리 착한 며느리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서영애미 네가 내 옆에 있어줬다면 이런 불행한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중이다. 너는 2년 동안 몰라보게 바뀌었구나. 우리 집안 며느리로 다시 돌아올 순 없는 거니?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조만간 잡히게 되면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게 될 테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줄 순 없겠어? 너희 시애비가 그년 찾겠다고 쓴 돈만 수억이다. 결국 찾지 못했고 아들 병원비 충당하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더구나. 그래도 서영이 아빠인데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잖니.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애미야, 우리도 이 아파트에서 같이 살아보면 안 되겠니? 예전에 너 힘들 때 우리가 걷어들여 줬잖니. 이번엔 네가 우리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이미 저희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이랑 이혼해서 법적으로 남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제 딸 서영이도 그 사람을 자기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자기 엄마를 막대한 그런 사람을 아빠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 삶이 훨씬 심적으로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당신 집안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 하는데 제가 정신 나갔다고 당신들과 이 집에서 함께 살겠어요? 저랑 이혼하고 이상한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전 재산 다 털어주고 전신마비까지 된 당신 아들한테 아파트 사달라 하세요. 누가 봐도 그 다방 여자가 일부러 접근해서 돈 다 뜯어가려고 계획한 것 같은데 작정하고 숨었으니 잡는 건 불가능하겠죠. 지금 당장 본인들 발로 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제 앞에 나타난다면 그땐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쓸데없이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알고 보니 제 딸이 어디 학교에 입학을 했는지 전 학교에 전화를 해서 수소문한 끝에 저희 집까지 알아낸 전 시부모의 행동에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인간들이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나서 너무 화가 치밀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희 집에 짐까지 풀어놓고 돈도 없다던 사람들이 중국 음식까지 시켜 먹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들의 제지로 전 시부모는 현관문 밖으로 쫓겨났는데 제가 밖으로 빼놓은 중국 음식을 전 시모가 주워들더니 이미 집도 알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면서 짜장면과 탕수육 그릇을 입주 청소가 끝난 제 집에 던져버렸고 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더는 참지 못한 저는 중국 음식 그릇을 주워들어 전 시모의 면상에 퍼부어 버렸습니다. 격하게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저희 집 물건까지 때려 부숴서 결국 경찰서에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먼저 상황을 악화시킨 전 시모의 잘못으로 인해 주거침입과 기물파손죄에 해당돼 법적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그 인간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대충 합의한 끝에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았지만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지 못한 현실에 너무 화가 많이 치밀어 오르네요. 그래도 저는 저희 집 앞에 얼씬거리지 않곤 있지만 혹시라도 저 몰래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봐 그게 좀 불안합니다. 이제야 그 인간들한테 벗어난 것 같았는데 또다시 엮이게 되니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막 이사 왔는데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의 방법 같긴 하지만 그것도 100%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많이 답답하네요. 얼마 전에 병원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전 남편이 어떤 몰골로 병실에 누워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 시모가 말한 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라고 문자로 어디에 입원했는지 알려줬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잠적해 있는 그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길래 전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어줄 정도로 행동을 했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저와 결혼 생활할 때는 여자 취급도 해주지 않고 쳐다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던 그 사람이 그 여자에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줬다는데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본처를 내치고 새 여자를 들였을 때 신중하지 못한 결과가 어떤 상황을 초래하게 됐는지 전 남편은 병실 천장만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있겠죠. 전 시부모는 아직까지 그 다방 여자를 찾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숨었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제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네요. 뭔가 저에게 피해가 올 것만 같은 불안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제 딸에게 다시 이사 가는 거에 대해 물어봤는데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로 제 딸한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줄까봐 걱정입니다. 두 전 시부모가 다시 찾아오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이는 게 좋겠죠?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사람의 본성이 정해진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상황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면서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제 아이와 같은 또래인 형님의 아이가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결국 엄청난 사건이 터져 버렸습니다. 제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형님의 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아주버님의 회사 문제로 겸사겸사 전학을 오게 된 거였는데 제 딸과 같은 반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게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 서로 의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 딸도 사촌과 같은 반에 배정돼서 서로 의지하고 좋은 점이 많다며 1학년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형님과 저와의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라서 아이들도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딸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졌고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서 답답했는데 나중에 학교에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저에게 전부 털어놓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가족 간의 분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딸이 집에 울면서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너무 놀라 방으로 들어가는 딸의 뒤를 따라 들어간 뒤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딸을 진정시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으려 했던 제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형님의 딸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제 아이를 따돌린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잘 지내는 것 같더니 갑자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언제부터였냐고 물어보자 꽤 시간이 지났었는데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었지만 쉽지 않았는지 그동안 힘들었다는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따돌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는 곧장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수화기를 통해 들린 형님의 말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일로 전화해서 뭐 어쩌자는 거야? 동서는 내가 내 딸을 주의시켰으면 좋겠어? 그걸 원하는 거야? 형님, 학교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한창 예민한 나이인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같은 반으로 배정을 받았으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면 되는 건데 반에서 에리가 주동해서 재은이를 따돌렸다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에리랑 통화하고 싶은데요. 바꿔줄 수 있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줘야 나중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학창 시절 때 받았던 상처가 평생 간다는데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학교 생활 마무리하면 좋잖아요. 바꿔주기 싫으면 형님이 말 좀 잘해주세요. 동서는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야? 내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듣고 싶어? 내 딸 주의시키고 앞으로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나보고 교육하라는 걸로 들리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니까? 에리 말로는 걔가 따돌림 당할 짓을 한다더만.
재은이가 반에서 1등이라며? 그래서 애들 무시하고 엄청 잘난 척 한다던데?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 있잖아.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게 생각해서 말도 섞지 않으려 하고 꼴에 반해서 회장이라고 애들을 지적하려 들면 누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겠어. 당연히 자연스럽게 불만이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 공부 좀 한다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버릇, 그것부터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니까 에리가 질이 안 좋은 애들과 어울려서 걱정이 되니까 염려되는 마음에 그런 애들과 어울리는 거 조심하라고 했다던데요. 남도 아니고 사촌끼리 안 좋은 애들과 어울리면 당연히 걱정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안 좋게 만들면 같은 반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지도 몰라요. 어머머, 그 말 뜻은 지금 내 딸을 전학시키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동서가 별것도 아닌 일을 부풀려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나랑 동서가 안 좋은 감정으로 이어지면 애들한테도 영향이 간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쓸데없는 일로 괜히 상황만 악화시키지 말고 동서애나 똑바로 교육시켜.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형님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저도 기분이 안 좋아졌고 차라리 얼굴을 대면하고 상황을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돌아오는 주말에 시댁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가 시댁에 모였을 때 필요한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전화통화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이어갔어요. 형님은 과일을 먹다 말고 포크를 테이블 위에 던지더니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번에 전화로 얘기 끝냈으면 됐지. 왜 어머님 댁에 와서까지 그 말을 꺼내는 건데? 좋은 분위기 다 망칠 작정이야? 형님, 제 딸 재은이가 요즘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서로 좋게 지낼 수 있는 건데 따돌리는 건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때 통화했을 때 갑자기 끊어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에리, 너는 우리 재은이를 따돌려야 되겠어?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면 얼마나 좋니? 그게 힘든 일도 아니잖아. 그리고 질이 안 좋은 애들과 어울린다며? 제가 누구랑 어울리던 그건 제 자유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제가 왜 일일이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저도 다 분간할 줄 알아요. 저와 함께 어울리는 애들 겉으로만 센 척하는 거지 다른 애들과 다를 바 없다고요. 우리 반에서 절반 이상이 재은이 싫어하는데요? 자기가 선생도 아니면서 꼴에 학급 회장이랍시고 애들 통제나 하려 들고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는데 그 꼴이 다른 친구들 보기에 얼마나 재수없는지 아세요? 에리, 너 지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가 질이 안 좋은 애들과 어울리니까 걱정돼서 얘기한 거라는데 이런 식으로 어른 말에 말대답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서 네가 얻어가는 게 뭔데? 걔들이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니? 어느 정도 정신이 박혀있는 애들과 어울려야 미래도 계획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건데 그런 안 좋은 애들과 어울리면 나쁜 것만 배우게 되잖아. 그래서 걱정돼서 말을 해줬으면 좋게 받아들여야지. 반에서 네가 중심으로 재은이를 따돌리면 앞으로 어떻게 얼굴 보며 지낼 건데? 너희들은 다른 애들과 다르게 평생 얼굴 보며 살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감정을 만들게 되면 나중엔 서로 등 돌리고 살게 되는 거라고. 지금은 뒤에서 받쳐주는 부모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겠지만 나중에 너희들끼리 남았을 때 누구 하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분열이 생기면 서로 돕고 살지도 못한다. 그리고 형수님도 너무 애만 감싸고 돌지 마세요. 재은애미 너는 지금 내 앞에서 뭐 하자는 거니? 이런 얘기는 나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애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네 애만 잘났니? 가족이면 생활 전체를 감시해도 된다는 거야? 애들이 성향이 같은 것도 아니고 서로 어울리고 노는 부류가 다른 건데 애리가 친하게 생각하고 있는 애들한테 질이 안 좋다면서 그만 어울리라고 하면 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하겠어. 다른 반도 아니고 같은 반인데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등 돌리면 앞으로 얘 학교 생활을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너희들이 같은 반이라도 서로 그냥 모른 척 하면서 지내라. 할미가 봤을 때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야. 어차피 각자 인생 알아서들 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 바엔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지내면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이런 문제도 안 생기게 될 거다. 어차피 2학년 올라가면 다른 반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잖니? 1년 금방 가니까 더 이상 이 문제로 가족들 간 분열 만들지 말고 다시는 내 앞에서 학교 문제 입 밖으로 꺼내지 말거라. 시어머니는 화가 많이 났는지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했지만 잘못의 원인이 제 딸과 저에게 있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 시모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형님네가 되려 잘하고 있다면서 두둔해 주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시모의 말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어서 제 딸도 일어나길래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이 오고 간 이후부터 제 딸은 학교 내에서 형님 딸과 서로 아는 척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반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애들이 한 명을 따돌리게 되면 따돌림 당하는 애의 편을 들어주거나 어울리게 되면 같은 입장이 될까봐 두려워서 제 딸과 점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제 딸과 친한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 잘하고 있던 제 딸이 형님의 딸 때문에 학업에 집중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자 더 이상은 좋게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불시에 학교에 찾아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선생님과도 상담 좀 해보려고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딸의 반에 도착해 교실란을 살펴봤는데 자리에 없는 것 같아 반에서 나오는 아이한테 물어보니 교무실에 갔다는 말을 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에리와 재은이가 다퉜다면서 아침부터 난리도 아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급하게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눈앞에 보이는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무릎 꿇고 있는 제 딸을 서둘러 일으켜 세운 뒤 교무실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지금 재은이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무릎까지 꿇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게 있었나요? 삿대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죄를 지었냐고 물어보잖아요. 동서, 지금 어머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혼낼 짓을 했으니까 무릎 꿇고 있는 거잖아. 아주 성격이 고약해서. 내 딸 얼굴 좀 보라고. 손바닥 자국 안 보여? 얘가 보면 본데 없이 큰 지엠이 판박이야. 어쩜 성격이 이리도 똑같냐? 이러니 애들한테 따돌림이나 당하지. 반에서 1등하면 뭐해? 하는 짓이 저급한데. 에리가 먼저 시작한 거라고요. 제 사물함에 있던 책을 전부 찢어버렸고 우리 엄마한테 이혼녀 주제에 자기를 가르치려 들었다고 제 뺨에 먼저 손을 올렸는데 어느 누가 참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연달아 애들 5명이 제 머리끄덩이 잡고 넘어뜨렸다고요.
저는 조용하게 학교 생활하고 싶었는데 에리가 저와 엄마가 지금의 아빠가 새아빠라고 놀리면서 아빠 보고 애 딸린 여자랑 결혼했다며 친구들 앞에서 우리 가족 욕을 하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저도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가 터진 건데 에리가 맞을 짓을 먼저 한 거라고요. 얘가 7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 저기요, 담임 선생님이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감싸고 도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매질도 해야 되는 건데 요즘 애들 말로만 하니까 선생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이런 집안과 결혼시킨 내가 잘못이지. 비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무슨 가족이야? 시모는 갑자기 제 딸에게 달려들더니 버릇없이 대들었다고 손을 올려 뺨을 내리쳤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라 말리기도 전에 시모의 손이 날라왔어요. 교무실에 울린 뺨 맞는 소리에 저는 경악을 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시모의 뺨에 똑같이 손을 올렸어요. 형님은 저와 제 딸이 시댁의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며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고 시모는 감히 자기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미치광이처럼 날뛰면서 제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알 것 같다며 남편과 갈라서라는 말과 함께 형님과 힘을 합쳐서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댔어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었지만 저에겐 딸이 있어서 재혼에 대한 고민은 안 할 수 없었는데 남편은 제 딸을 친딸처럼 대해주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 딸에게 천천히 다가와 주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제 딸이 지금의 남편을 새아빠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서 결혼까지 할 수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남편은 초혼인데 저는 애 딸린 이혼녀라 시댁 집안에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오랜 시간 설득해준 덕에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지만 항상 저와 제 딸에게 향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서 그런지 항상 형님 딸의 편에서만 얘기를 들어주었지 제 딸의 편은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발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 그때만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형님 애와 제 딸이 서로 마찰이 있었을 때 시모가 학교에까지 찾아와 제 딸에게 막말을 퍼붓고 7시간 동안 무릎 꿇게 했다는 거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담임 선생님도 저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시모가 시댁 집안의 어른으로서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저에게 연락하는 순간 더 크게 난리칠 거라는 말에 난처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재은이에게 달려드는 시모의 행동을 최대한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만약 제가 자진해서 학교에 오지 않았다면 제 딸은 잘못도 없는데도 계속해서 무릎 꿇린 채 벌을 받고 있어야 했었을 겁니다. 제 딸의 얼굴에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었던 저는 양손으로 형님과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둘의 머리를 사정없이 충돌시켜 버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부딪히는 순간 시모와 형님은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더니 본인들의 이마를 만지면서 고통스러운 듯 교무실을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그 사이 제 딸을 데리고 교무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시모가 달려와 제 딸의 머리끄덩이를 잡았고 저는 시모와 제 딸을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담임 선생님한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교무실 문이 활짝 열렸고 눈앞에 학교가 떠나갈 정도로 학교장님이 시모를 향해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제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지금 학교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그 손 놓지 못해요? 얘 재은아, 괜찮니? 얼굴 좀 보자. 누가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 당신이야? 사반유 선생님,
이 지경까지 방관하고 뭐 하는 겁니까? 연수가 잡혀있는 날에는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그게요.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제 선에서 최대한 해결 보려 했는데 상황이 갑자기 심각해져서 저도 수습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오면서 어떤 상황인지 대충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봐 내가 미리 애들한테 말을 해놓으라고 했던 건데 그래야 애들이 더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재은이도 조용히 다니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시잖아요. 저희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 몰랐어요. 그렇잖아도 오늘 이 문제로 담임 선생님과 대화 좀 해보고 아버님 얼굴도 좀 뵈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고요. 저들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지.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 아들과 이혼을 했으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어야지. 어떻게 또 저런 집안과 엮여서 우리 소녀가 이런 피해를 받아야 돼?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너랑 우리 소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 내가 교장의 권한으로 당장 저 학생을 전학시킬 테니 그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제 딸을 전학시킨다고요? 그건 안 되죠. 전학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전학 가면 제 딸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요. 그리고 제 딸 전학교에서도 강제 전학 보낸 거라 받아주는 곳도 없다고요. 지금 상황을 대충 보니까 동서, 전 시아버님이 학교장님이셨어? 아니 그런데 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거야? 동서가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이런 문제 생기지도 않았잖아. 저도 아픈 과거가 있는데 굳이 끄집어내서 형님한테 전부 다 설명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서로 학교 생활하는 동안 조용히 보내자고 부탁했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까지 형님한테 부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내 딸에게 피해 준 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요. 교장 주제에 감히 내 얼굴에 손을 올려? 내가 너한테 이혼한 각오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애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장이 전 시아버지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텐데 그 말 한마디 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으면 너한테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 우리 손녀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애를 7시간 찬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려 놓고 참 뻔뻔하시네.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맞아야지. 유 선생, 당장 저 학생 강제 전학 준비하세요. 받아주는 것 없으면 학폭위 열고 강제 퇴학시킬 겁니다. 이미 한 번의 아픈 과거가 있는 저로선 제 과거를 털어놓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전 남편과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전 시부와의 기억도 좋지는 않았었죠.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학교 교사였는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와 눈이 맞아 바람이 났던 거였어요. 그리고 두 눈 뜨고 보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되었고 결국 이혼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다니던 학교가 수학여행을 떠났었는데 제가 그때 그쪽 근처로 출장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몰래 서프라이즈로 놀래켜 주려고 숙소 근처에서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같은 지역으로 출장 온 줄 모르고 있던 남편은 다른 여자 교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고 처음엔 발뺌하다가 제가 증거물을 내밀자 결국 모든 걸 인정하면서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전 시부는 자기 아들의 행동이 교사 집안에 먹칠을 했다고 인연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긴 했었는데 최근까지도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었던 이런 과거의 아픔들을
전시부가 제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장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기억들까지 전부 물어볼 것 같아 꺼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서로 좋게 학교 생활하길 바란다고 부탁까지 한 거였는데 형님의 딸은 도가 지나친 행동을 저질렀고 이런 문제로 형님과 시모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게 된 시모와 형님은 저와 전시부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형님의 딸이 제 딸을 향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혼 가정인 주제에 문제 가정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게 꼴보기 싫었다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면서 같은 무리에 속하려 한다고 본인 입으로 전학을 가겠다며 자기 눈앞에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제 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어른으로서 교육을 잘못 받은 형님의 딸의 얼굴에 손을 올리려 했는데 교무실 문이 또 한 번 활짝 열렸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제가 연락을 한 적이 없어서 남편의 모습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웠는데 딸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른들끼리 안 좋은 상황을 만들었을 때 압수당해서 담임선생님 책상 위에 있던 핸드폰을 가져온 것 같았어요. 제 딸은 이미 남편과 통화를 했었고 좀 전에 있던 상황들에 대해 전부 다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형님의 딸의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버렸어요. 그리곤 저와 제 딸의 앞에 서서 형님과 시모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막말을 퍼부었고 남편의 등장으로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결국 전시부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형님의 딸을 강제 전학시켰고 제 딸은 정상적인 등교를 할 수 있었어요. 학교 내에선 제 딸이 교장의 친손녀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고 더는 제 딸을 괴롭히는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피제라고 직계 가족이 있는 학교에 그 자녀들이 다니지 않도록 배제하는 방안이 각 시에서 자체 지침을 만들어 결정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전시부가 교장으로 있는 동안 제 딸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게 힘들어질 것 같아 제 딸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전시부는 교장으로서 학교를 운영하는 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판단해 이미 제 딸이 사립학교에 입학을 하기 전부터 교장직에서 내려오려고 퇴임을 준비 중이셨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올해까지만 교장직으로 계셨다가 다음 해부터는 다른 교장이 학교를 관리하게 될 거라며 제 딸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형님과 시모가 저와 딸에게 손찌검하고 급식도 못 먹게 하고 부당하게 7시간 무릎 꿇린 행동들에 대해 소송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내 복도와 교무실 내에 상시 녹화되고 있는 CCTV에 전부 다 찍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활용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제 딸이 받은 상처 어떻게든 보상받을 생각이에요.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통해 잘못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딸이 전학을 가게 된 이후 또 다른 문제가 터졌는데 현재 형님의 딸이 실종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핸드폰도 꺼져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연락이 안 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형님이 중간에서 행동을 똑바로 했다면 아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테고 이런 안 좋은 상황까지 오지 않았었겠죠. 형님네는 애가 없어진 이후 완전 초상집이 되었다고 하네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서 결국 이렇게까지 됐지만 만약 에리가 이 사연을 본다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웬만큼 정해진다 하지만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형님이 애한테 보인 행실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켰겠어요. 시모도 만만치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남편이 정상적으로 자라왔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번 일을 통해 크게 깨달았습니다. 살다 보니 별일 다 겪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난주에 신우 결혼식을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그날 결혼식이 들썩일 정도로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었죠. 문제의 시작은 신우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시댁에 모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신우도 결혼을 하게 되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각자 생활이 바쁜데도 시모가 식구들을 강제로 시댁에 불러 모았었죠. 주말에 모임을 가졌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힘들게 일하고 정신없이 퇴근해야 되는 시간에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다들 불만은 있었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길래 모두가 한자리로 모이게 되었고 무슨 일 때문에 불렀는지 시모가 입을 열었을 때 알 수 있었어요. 솔직히 좀 짜증이 났던 게 전화 통화로 해도 충분한 거였고 일부러 시댁에 모이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도 시모는 얼굴 보고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셨던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굳이 바쁜 사람들 붙잡아 두고 신우 결혼식 날 각자가 뭘 해야 되는지 당부를 하셨어요. 동서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남편과 서방님이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신우 결혼식이 뭔 대수냐고 신우가 보는 앞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 결혼식 때는 알아서들 하라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는데 유독 신우 결혼식만 예민하셨어요. 그럼 우리 막내딸이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한다는데 너희들이 오빠면 당연히 신경 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작은 며느리는 뭐가 그리 불만이길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내가 이런 거 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한 번뿐인 결혼식 너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기 싫다는 얼굴로 인상을 써야 되겠어? 어머님,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처럼 보여요? 결혼식 그거 참석하는 것도 정말 힘들게 시간 빼서 잠깐 얼굴 보여주는 건데 저보고 지금 하객들 접대하라고요? 하객들 신경 좀 써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니? 너 결혼식 날 내 막내딸이 하객들 챙기고 어수선하게 진행될 뻔했던 거 정리해주면서 필요한 것들도 챙겨주고 너 뒤따라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봐줬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네가 내 딸한테 뭐라고 그랬어? 결혼할 때 필요한 거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도 당연히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그날 일정이 바쁜데 아가씨 뒤치다꺼리 해줄 만큼 여유가 없다니까요. 형님 있잖아요. 이 집안에서 제일 한가한 형님이 뒤에서 전부 챙겨주면 되겠네. 그리고 헬퍼 이모 있고 인원이 부족할 것 같으면 돈을 주고 사람을 더 충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결혼식 날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 굳이 나서서 아가씨가 도와준 거잖아요. 그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었는데요. 어찌됐든 저는 그날 도와줄 수 없어요. 결혼식 날 때도 얼굴 잠깐 비추고 가야 하니까 어머님도 제 사정 이해해 주세요.
아가씨 결혼식 문제로 너무 예민하게 행동하시는 거 아세요? 그래요. 굳이 이렇게까지 부를 필요도 없었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이제 집에 좀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고집 부려서 한자리에 모았으면 적어도 음식 정도는 준비해 주셨어야죠. 저녁도 안 먹었는데 속 쓰리게 과일을 내주시면 어떡해요? 이 사람 요즘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요. 아, 그러면 되겠네. 형님 어머니께서 식모일 하지 않아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파출부일 같은 거 하신다면서요? 그럼 뒤처리 해주는 일 같은 거 전문적으로 하실 텐데 이번에 좀 도와달라고 말 좀 해보세요.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저희 집안이야 아시다시피 사자 집안이라 그런 하찮은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형님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딱이겠구만. 그런 일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괜히 도와주겠다고 설쳤다가 오히려 결혼식에 방해만 된다니까요. 재수씨,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일이 뭐 어때서 그런 식으로 내리깔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는 재수씨는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우리 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대놓고 거절하면서 불만을 늘어놓는 건데 똑같이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재수씨는 사자 직업도 아니고 그냥 놀고 먹는 백수면서 뭐가 그리 바쁘다는 건지 모르겠네.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내 동생이랑 친정 덕 보면서 살 거야? 친정이 사자 집안이라 돈 좀 번다고 재수씨가 뭐 좀 되는 줄 아나 본데 본인이 잘난 게 아니라 재수씨 집안이 잘난 거야.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개념 없어 보이더니 이젠 아주 막말을 일삼네. 뭐라고요? 아주버님,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러는 아주버님은 얼마나 잘났는데요. 그 나이 먹는 동안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뭐가 그리 당당한 건데요? 그만들 해라. 내가 너희들 싸우는 걸 보고 싶어서 한자리에 부른 줄 아니? 결혼식 하루 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잠깐 하는 거 그 시간 동안 너희들이 우리 막내딸 결혼식 각별히 신경 좀 써주거라. 내가 불안해서 그래. 너무 급하게 식을 올리는 것 같아서 최대한 문제 생기지 않게 준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너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2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딱 1번 하는 결혼식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부탁 좀 하마. 시모가 신우 결혼식을 불안해하고 있었던 건 만난 지 3년도 아닌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줬었지만 서로가 알아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모는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시모가 결혼을 허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신우 예비신랑 부모가 철강 사업을 하는데 그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고 집안 자체가 재력이 상당하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둘이 소개로 만났다곤 하는데 워낙 집안 차이가 심해서 결혼을 허락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시모 입장에선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 신우와의 결혼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고 3개월 만에 결혼까지 계획을 세웠다는 게 또 다른 뭔가 있을까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비신랑 집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2사람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해서 허락한 결혼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신우의 예비신랑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회사였고 직원들 수도 상당히 많았었죠.
이미 남편이 어떤 회사인지 전부 다 파악하고 직접 현장까지 방문해 볼 정도로 시모의 걱정을 덜어줬었는데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까지 한다는 걸 제일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오고 있어서 신우의 결혼식 날 시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 동서와 서방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라야만 했었죠. 그렇게 며칠 뒤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일찍 서둘러 식장을 찾아갔어요. 이미 많은 하객들이 식장을 꽉 채울 정도로 들어와 있었고 신우는 신부 대기실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크게 도와줄 게 없을 정도로 옆에 있던 헬퍼분께서 신우를 잘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계획된 결혼식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매끄럽게 되고 있었고 큰 사고 없이 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동서내외는 식이 시작할 때쯤 늦게 오더니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식장에서 나가려 하길래 제가 동서를 붙잡았어요. 곧 준비되어 있는 하객들 식사 시간이고 그와 동시에 패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동서내외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결혼식도 끝났는데 식장에 뭐하러 있냐고 뒤처리는 제가 다 하라면서 동서가 저를 뿌리치며 식장을 나가려 했어요. 저번에 시댁에서 시모와 저희 남편이 했던 말 기억 안 나냐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자리를 지키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제 팔을 끌어당기더니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동서는 제가 한 말에 대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아, 진짜. 그냥 형님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결혼식도 끝났는데 제가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정이 바쁘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어머님이 동서한테 뭐라고 했어? 하객들 식사 시작하면 패백도 같이 하기 때문에 어수선해질 수 있는 자리를 동서가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했었잖아. 그래서 시간 조절해달라고까지 말했었는데 아예 듣지도 않았던 거야? 가족이라는 게 뭔데?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야? 나중에 동서가 도움받게 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정말 보자 하니까. 형님, 저한테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거다. 뭐 그런 거예요? 제가 형님 밑으로 들어왔다고 제가 우스워 보여요? 저랑 형님은 애초부터 급이 달라요. 식모딸 주제에 사자 집안인 나한테 어디다 대고 명령질이야? 원하는 게 뭔데? 돈이 필요해? 얼마를 주면 그 입 좀 다물 건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눈빛 보니까 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되지? 돈 줄 테니까 손님 접대 졌단 건 너나 해. 밖에 나가면 눈도 못 마주칠게. 그래 이 집안에 큰 며느리로 들어왔다고 나를 우습게 봐? 우리 첫째 오빠가 의사고 둘째 오빠가 변호사야. 꼴랑 결혼식 하나 하는 거 가지고 엄청 호들갑 떠는 이 집안도 문제지만 융통성 없는 어머님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야?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와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 일을 이딴 식으로 처리를 해? 다시는 내가
이 집구석에 오나 봐라. 동서는 혼자 흥분하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붓더니 지갑에서 꺼낸 수표로 제 뺨을 내리쳤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으로 인해 저는 할 말을 잃었었고 동서는 제 얼굴을 향해 수표를 던졌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당황스러워 개념 없는 그런 동서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똑같이 머리채를 잡아채려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병풍이 동서와 제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병풍 뒤에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던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동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병풍 뒤에 시모가 숨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저와 동서는 당황해서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난 시모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막내딸 결혼식이 다른 때보다 유독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급격하게 피곤해져서 잠깐 패백실에서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작은 며느리, 방금 네가 한 말 내 앞에서 다시 뱉어봐라.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너 같은데? 너희 집안이 잘 나가면 어른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고 사돈분들이 가르치던? 너희 오빠들이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지. 너는 어디 명함 한 장 내밀지도 못하는 그냥 날백수면서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당장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지 않는다면 오늘 패백실에서 곱게 나가지는 못할 줄 알아라. 방금 네가 큰며느리한테 뺨을 올려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않으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으마. 내가 너한테 일을 하라고 시켰니? 그냥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자리만 지켜주고 도움을 요청할 때 가족이니까 네가 좀 도와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해? 내가 왜 무릎을 꿇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한테 무릎 꿇어본 적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잘못한 게 있어야 무릎을 꿇든지 하죠. 저리 비키세요. 시모가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데 동서가 시모를 강하게 밀치면서 밖으로 나가겠다며 난리를 치자 최대한 참고 있던 시모가 그런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버르장머리 없는 게 며느리로 들어와서 집안 망신 다 시킨다며 패백실 안에서 동서의 머리를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동서도 당하지만 않고 시모의 머리채를 잡길래 제가 중간에서 말리려 했지만 동서가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 순간 좀 전의 상황들로 인해 안 좋아진 감정 때문인지 저까지 눈이 돌아버려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어요. 순식간에 패백시라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2대1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했는지 도망을 치려 하길래 제가 동서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뒤엉켜 난장판이 된 상황 속에서 갑자기 패백실 문이 열렸고 이런 충격적인 광경을 신우와 예비신랑 가족분들에게까지 보여주게 되었네요. 신우는 경악을 하며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는 순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과 서방님이 패백실 안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다들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 난리를 친 거냐고. 식사가 진행되면 패백도 동시에 진행된다던 거 다들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 저기 설치되어 있는 캠코더로 패백실 안의 상황이 전부 식당에 생중계되고 있었다고.
도대체 왜 다들 서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당장 그 손들 안 놔? 결혼식 참석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나를 건드려? 우리 오빠가 변호사인 거 잊었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동서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까지 와버려서 차라리 그냥 돌아가게 놔두고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해결하는 게 좋을 듯 싶어 밖으로 나가려는 동서를 보고만 있었는데 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신우가 상황을 정리하고 나가라며 한마디 꺼내는 순간 동서는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하객들과 신우의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신우의 뺨에 손을 올렸고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양뺨에 올려쳐 버렸습니다. 패백을 하기 위해 환복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동서가 뺨을 친 순간 신우는 뒤로 넘어져 버렸고 뒤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된 시몬은 이성을 잃어 동서를 그대로 패백실 안으로 끌고 갔어요. 서방님 또한 동서가 아무리 자기 아내라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눈이 돌아버렸고 그렇게 신우의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로 동서는 시댁 식구들과 법적인 문제로 소송을 걸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동선의 가족분들이 시댁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동서가 신우 결혼식장을 망친 것과 이 문제로 파혼까지 된 상황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동서의 가족들이 시댁으로 몰려와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결혼식이 파투 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전부 다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 테니 이번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일로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소문 떠도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의 흠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제 아들들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걸 막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제 딸이 막내라서 그런지 어렸을 적부터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원치 않는 일들을 억지로 했을 경우 그걸 참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돈께서 제 딸의 버릇없는 행동에 대해 좋게 넘어가 주신 적 많으실 텐데 이번에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법적으로 해결한들 서로에게 상처만 커지지 좋아지는 건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저도 법적으로까지 얼굴 붉히고 싸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아서요. 작은 며느리가 저지른 행동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아세요? 제 딸이 파혼을 당했습니다. 저희 집안 꼴을 보더니 정상적인 집안이 아닌 것 같다면서 결혼을 무효 처리했고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저에게 소송을 걸어버린 상태입니다. 제 딸은 지금 이 문제로 충격을 너무 받아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어요. 아무리 개념이 없다 한들 어른한테 막말하고 수표로 저희 큰며느리 얼굴을 내려치는 것도 모자라 제 머리채까지 잡아 난리를 쳤는데 이게 조용히 넘어갈 문제인가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전부 다 책임지겠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저희가 누구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는데요. 금전적인 보상은 물론 저 개념 없는 사돈의 딸내미 또한 법적 처벌을 진행할 겁니다. 아무리 오냐오냐 키웠어도
옳고 그른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기 오빠가 의사고 변호사라면서 기세등등해서 막 나간 행동을 하는 건 저도 더는 용납할 수가 없겠네요. 제 작은 아들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막내 동생이 뺨을 맞았는데 어느 오빠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선처는 절대 없을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사돈의 가족분들의 앞날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건 저희 잘못이 아닌 사돈 따님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가족이라면 누구나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 일이 비록 하기 싫어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탁한다면 도와줘야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돈 집안의 따님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 결정을 하셨을 테니 저도 더 이상의 할 말은 없네요. 저도 이제 지쳤고 이 문제에 대해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일절 도와줄 생각 없으니 앞으로 혼자 처리해라. 사돈께서 선처를 해주셨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지만 선처는 절대로 없을 것 같으니 우리도 너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라. 알겠니?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저보고 이 사태를 해결하라뇨. 저는 오빠만 믿고 있었는데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래? 언제까지 너희 오빠가 네가 저지른 일들을 수습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 가족이 이 문제로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냐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너한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로 결정을 했다.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차도 도로 가져갈 테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인지 너도 한번 겪어봐라. 세상이 너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지? 경험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다. 엄마! 내가 그 차 얼마나 아끼는지 알면서 지금 내 전부를 빼앗겠다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싫다고 얘기한 것뿐이고 나를 강압적으로 몰아세우려 했던 건 저 사람들이야. 나는 정말 잘못한 거 하나 없다니까? 엄마까지 내 편이 안 돼주면 나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냐고. 너희 아빠는 금전적인 지원 해수는 물론 전륜을 끊어내라고 난리도 아니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겨우 말리고 여기로 온 거라고. 너는 아직까지 뭐가 잘못된 건지 알지 못하는 거야? 금전적인 지원이 끊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뭔지 몰라? 네가 진심으로 저분들께 용서를 구하는 일이 먼저라고. 동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로 흘러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지만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모는 용서를 구하는 동서를 받아주지 않았고 서방님은 동서의 어머니한테 이혼을 진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서 내외는 아이가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한 달의 숙려 기간을 끝으로 법적인 남남이 되는 상황이었죠. 동서가 아이를 너무 싫어했어요.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아이로 인해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서 아이 가지는 걸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방님과 결혼할 당시 아이도 생각 중에 있다고 얘기해 놓고
결혼식이 끝나고 태도가 돌변해서는 계속해서 아이 가지는 걸 미루고 있다가 본색을 드러냈었죠.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것도 시모는 동서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었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그래도 불평불만보다 최대한 좋은 쪽으로 도와줬었는데, 동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오고 있었어요. 결국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내쳐지게 되자 오갈 데가 없어진 동서는 그제서야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저희는 확고하게 마음을 잡았던 터라 선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신우의 결혼식이 파투가 났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져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살면서 남에게 수표로 뺨을 허용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 제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동서는 매일같이 시댁과 저희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고 서방님과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티고 있어요. 이 상황을 해결해야지만 동선의 가족분들이 받아주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동선의 가족들의 품으로도 돌아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쪽 집안도 그동안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는지 두 손 두 발 들어버렸고 혼자가 된 동서는 현재 자신의 위치를 뒤늦게 깨달았네요. 가족이란 서로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신우 결혼식 날 힘든 일 부탁한 것도 아니고 원활한 결혼식 진행을 위해서 아주 잠깐 부탁한 거였고 크게 신경 쓸 일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동서의 솔직한 마음을 듣게 됐는데 타인보다 자신의 위치가 밑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러니 제 얼굴에 손을 올렸고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도 더 큰 소리치며 화를 냈던 거였습니다. 이 일이 불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앞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지만 이런 사람 선처해줘봤자 저희가 이득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절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인생이 자기 중심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나 가족들과 서로 배려하고 어려울 때 도와가며 좋은 관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